정강 열심입니다. 이제 오늘 기자회견문 발표드릴 거고요.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되게 어렵게 모였습니다. 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4평, 5평짜리 매장도 있고 10평, 15평, 많아봐야 20평 이하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크면 30평 될까요? 30평 매장도 있고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희 되게 소규모라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저희가 큰 매장도 아니고 되게 부자 매장도 아니고 매출이 엄청나게 좋은 매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를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발표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과 프랜차이즈 점주 여러분, 환경부는 지난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전국 3만 8천여 점주들과 많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제도의 시행을 12월 2일로 연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 제도의 불합리함과 준비의 부족을 이유로 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이 두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범 운영 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법 개정 후에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올해 6월 시행이 연기된 지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부는 기존의 계획에서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고 않은 시행안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그저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이라고 선정하여 열악한 영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범지역인 제주지역의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는 수차례 논의와 소통을 통하여 다음 달 12월 2일 시범 실시되는 불합리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제도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이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촉구한다. 제주도와 세종 영세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이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프랜차이즈만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하라. 둘째,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의 부담을 단순히 매장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수거시설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여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본 정책의 시행하기에 앞서 점주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 인력 투입이라든지 공간 확보, 위생 문제 등 여기에 대한 보전 계획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라. 넷째, 단순히 보증금을 수단으로 재활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컵의 소재를 통일하여 어디서나 일회용컵 분리 배출 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보증금 및 재활용 관련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의거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비용을 컵 생산 시 부과하고 컵 반납 및 회수를 일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시행하여 단 5%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바 제도 시행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과 어려움을 제도 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는 본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영세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어떠한 희생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오셨으니까 우리가 선창하면 반대
하면 반대 이렇게 하시고요. 잠시만요. 반대. 일회용 컵 보증금 반대. 반대만 자 선정하겠습니다. 반대! 한번 더 해주세요. 좀 더 합시다. 두 번만 더 하면 세번 하셔서 이렇게 보존이 돼도 네. 반대라면 반대 이렇게 하시죠. 네. 형평성 없는 일회용 컵 제도 반대! 한번 더 하시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형평성 없는 일회용 컵 제도 반대! 고맙습니다. 아니 잠시만 잠깐 계세요. 질이 좀 맞고 그렇게 해요. 네. 구호 한 번만 더 하고요. 구호 한 번만 더요. 잘 안 맞아. 네, 알겠습니다. 또박또박하게. 형평성 없는 일회용 컵 제도 반대!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죠. 그만하시죠. 네네. 질문. 네. 자, 질의응답 해보세요. 잠시만요. 그 일반적인 양주입니다. 네. 이거 시행하기에 앞서 네. 어떤 공론회라든지 뭐 그런 뭐 소통 그런 시간이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일단은 전국 단위에서는 예. 그 환경단체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점주 쪽과 그다음에 가맹점 본사와 환경부 해서 이렇게 4인씩 해갖고 모여서 그 총 18차례 가량 그 협의를 진행했다고 환경부에서 이제 시행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희 쪽 이제 참여하신 점주님한테 내용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그 진행 중이던 협의는 다 파기가 됐고, 네, 그 원래 그 시행하기로 했던 시행안 있잖아요. 명의됐던 그 시행안에서 거의 변하지 않은 시행안을 지금 시행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이제 시청 결관에서 진행한 그 설명회 환경부는 설명회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하고 협의를 할 생각이 없는 그냥 설명을 해서 설명 듣고 시행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를 불러 모았는데 그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많은 점주님들이 오셨거든요. 되게 바쁜데 한 3일 전에 알려주셨어요 전화로. 그 공모는 당일날인가 그 전날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주님들이 거의 한 150분 넘게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한테는 이제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가 다 같이 시행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식도 제고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만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도 다가 아니고 일부분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심각한 게 시행 대상 매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 보고 이제 방역 경쟁력을 버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 네. 경제적 손실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환경부에서 계속 안을 바꾸고 있어서 저희한테 어떤 지원이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이제 스티커 구입 비용입니다. 이제 일명 라벨지죠. 라벨지를 구입할 때 거기에 보증금이 300원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 비용 약 6.9원이라고 해서 10원 정도가 필요거든요. 그 다음 그 일회용컵도 표준용기라고 정해주셨어요. 어느 사이즈 안에 들면 표준용기가 표준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 지원금이 4원 그리고 비표준용기 같은 경우에는 10원의 처리 지원금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끝으로 이제 이거를 비과세를 해야 되고 이런데 카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카드 수수료가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3원인가 4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 죄송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네. 전체가 한
그럼 100이라고 하면은 네. 그 점주분들의 부담이 한 어느 정도 포션이 현재 환경부는 저희가 선도 지역이라고 그 전체를 다 지원해 주신대요. 근데 그 지원해 주는 재원은 일반항 보증금에서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네.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앞에서 전체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세워보니까 30분 이상 걸려가지고 네. 지금 제가 아까 그 경제적인 면에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외곽지에 보시면은 그 유명 연예인이 그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9,000원, 10,000원이에요. 솔직히 10,000원 내시는 분이 300원 내신다? 덜 달갑지 않겠죠. 그냥 300원 더 내래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서 2,000원짜리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1시간에 10만 원을 벌려면 외곽지에서는 좋은 풍경 보면서 10잔에서 11잔을 만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잔에서 최소 67잔을 만듭니다. 그럼 67잔을 만들려고 하면은 1시간에 10만 원을 벌려고 67잔을 만들려고 하면은 저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 한 모금 못 먹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옆에 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다. 손님 눈치를 보면서 손님한테 양해를 보여야 돼요. 좀 죄송한데 화장실 한번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67잔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컵 보증제 반환을 하게 되면은 스티커까지 붙여야 됩니다. 라벨까지 붙이고 저희가 손님한테 커피를 주면서도 반환되는 컵은 받아야 돼요. 만약에 반환되는 컵을 받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뭐야? 매출만 생각해? 반환되는 컵은 안 받아? 여기 서비스 왜 그러지? 그러면 솔직히 저희는 이제 스티커를 하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알바가 똑같은 시급을 받으면서 한 시간에 10잔이나 11잔 파는 곳에서 일을 하지 저희처럼 67잔을 팔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기계처럼 일하는 곳에서 어떤 알바가 일을 하시겠어요? 그럼 알바가 만약에 관둔다. 그럼 저희는 뭘 먹고 삽니까? 지금 이 경제는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장사를 못했구나. 정책 지원금 줘야 되겠다. 정책 지원금을 주시면서 저희한테는 니네는 정책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니네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연매출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고 계시는 외곽지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저희 동네에서는 20, 30군데 커피숍이 있는데 저희만 해당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한 10분만 앉아서 가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매장컵으로 드릴게 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음료가 남았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손님 죄송합니다. 컵 보증금 중에 때문에 저희한테 300원 더 지불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까 커피값을 지불하는데 이 집에서 300원을 더 받아? 다른 데서는 안 받는데? 그러면 저희는 또 일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손님 컵 보증금제 때문에 저희가 나라에서 저희만 300원을 받으래요. 어느 누가가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나의 경제, 사회, 지위적 여건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자유롭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환경을 지키자라는 그런 플레임을 내걸고 가맹점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 자유를 없애주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자유가 없습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할 거면 똑같이 해야죠. 지금 시내권에서는 솔직히 버려지는 쓰레기 없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관광지 가보십시오. 산과 들, 바다를 떠나서 다 플라스틱 쓰레기예요. 관광객들은 관광와가지고 그걸 버리면 그만이죠. 떠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관광지는 매출도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도 않고 읍면일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1시간에 물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있는데 관광지에서는 좋은 풍경 보면서 학생들이 똑같은 시급을 받으면서 알바를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협약 왔을 때 환경부에서 관광객 상대로 홍보를 하겠다. 그럼 관광지는 제외됐는데 과연 그 홍보 예산은 얼마인지 일단 뭔가 누군가 희생양을 잡을 거면 관광지를 먼저 잡으셔야죠. 관광지를 잡으시면 홍보할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 저희가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희만 자유가 없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게 의문입니다. 가맹점에서 저희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희 매출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맹점 이런 기업만으로 돈을 내고 있지만 저희는 가맹점한테 다시 또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요. 매출도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 수도세, 전기세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점주들 가져갈 수 있는 월급도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아마 12월쯤 되면. 근데도 나가는 금액은 그대로예요. 근데 저희 보고 또 라벨까지 사랍니다. 그런 거 다 누가 감당해 주실 건가요? 앞으로 2040년까지 제주도 뭐 플라스틱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럼 이왕할 거면 전부 다 노력을 하셔야죠. 왜 저희만 해야 될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그 오늘 반대 입장 어떻게 보면 밝혀주신 건데 네. 기자회견 하신 게 보증금제도 좀 참여를 거부한다는 의사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 시행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리셨죠. 되게 절절한 사연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흔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네. 드리면 300원 내는 그런 거에 대한 제도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컵 보증금제 자체를 저희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로 지금 이 협의에 좀 돼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 100에서 150분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항상 매장에 묶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시간 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그 단체 그 방에는 100분 넘게 모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저희가 11월 7일 날 월요일 날 급하게 임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100여 원이 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반대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 바쁘신 분들인데 그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제도의 취지 자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잖아요. 근데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한 5%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현재 그 페트병 같은 경우에 이제 투명 페트병으로 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해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는 시행 생각을 못 하시죠? 왜 보증금제 저희 대학 다닐 때 보증금제 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그때 무려 500원이나 했어요. 근데 사람들 컵 그냥 버리고 다녔습니다. 그거 수거율 누가 올려주신지 아세요? 그 주변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숙자분들입니다. 그거 주워다가 바꿔서 술 드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시행을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저희 2020년대가 맞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했을 때 과연 누가 환경을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귀찮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걸 돌려받으려고 귀찮게 매장에 갑니까? 그거 안 하는 매장에 가고 말지 전체가 다 한다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 제주도에서 시작은 됐지만 이제 세종시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세종시에서도 저희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마 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시에서도 기자회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그 단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소식이 벌써 다 알려져 있고 벌써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 지역까지도 이미 다 접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항력이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강제적으로 해서 밀어붙이기 시행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이거를 제주 지역의 몇몇 프랜차이즈 한두 개 갖고 이걸 코끼리를 그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맞다, 이게 가늘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환경부 지금 담당자 와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제주 지역이 아니고 이 형평성 없는 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반대에 나갈 것이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기자회견문에서도 네. 써주셨지만 이제 전반적인 환경 보호의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저는 만약에 없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네. 뭐 도시 개정을 해서 네. 만약에 이걸 전면 시행으로 바꾼다면 저희는 적극 지지할 충분히 준비가 돼 동참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적극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 제일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 제도 자체 그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 취지 자체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제도로 저희가 생존권을 위협을 받고 저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는데 어느 누가 이걸 좋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취지 자체는 좋으나 이거 실효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당연히. 전면 시행과 점주들한테 전가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 네, 이거 언제 음료 만들어서 내치고 언제 컵 받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적극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저희 일부 매장만 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그 수거의 업무를 다 담당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저희가 왜 스티커인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스티커를 일일이 붙이래요, 컵마다. 그리고 반환을 받을 때 그거를 바코드를 찍어야 돼요, 인식. 그래야 저희한테 돈이 돌아옵니다. 그 스티커 구입한 비용은요, 처음에는 저희가 선물로 냈었어요. 6월 달에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5주 후에 내랍니다. 팔든 안 팔든. 저희가 내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여기 계신 분들이 대개 다 평수가 작습니다. 근데 이제 회수를 하면 나이도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네. 놀 공간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객들이 와가지고 주면 음료 이물질들이 있고 주면 이거 씻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라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오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 씻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만약에 잘못 넣으면 그 지저분해지고 그 끈적끈적한 것들이 매장에다 자꾸 이렇게 되면 위생상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건데 이걸 왜 매장 내에 좁은 데에다가 놓으라고 하는 이유인지 전혀 모르겠고 이걸 무인 회수기라든가 아니면 외부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돼 있는데 거기다 놔도 될 부분을 왜 점주들한테 이렇게 떠밀리면서 시범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환경부가 얼마나 준비가 미흡했냐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계기가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수업체가 지금 총 3군데가 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위생적인 물 뚝뚝뚝 떨어지는 이 조그마한 창고 안에 보관하는 그거를 하루에 한 번 해수해가도 깨끗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식약청이랑 이런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월 1회 적어도 아니면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게끔 수준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업체는 2-3개의 업체가 계약이 돼서 이 많은 프랜차이즈를 뛰어다니면서 해소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틀에 한 번꼴, 아니 다시 3-4일에 한 번꼴. 언제 우리나라가 환경이 위생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저는 위생과 환경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이 환경만 생각하다가 개인 위생 문제나 뭐 식중독이나 이런 게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식약청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계약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하면 모를까. 위생 문제는 하나도 배제된 거를 배제됐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장 운영상의 문제, 라벨지 부착, 컵 반환 업무 등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 음료 제조와 컵 반환 재반 업무와의 중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저희 점주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의 차별 문제, 해당 점포와 비해당 점포의 음료 가격 차이와 이용의 편리성 차이로 인한 매출 하락의 문제, 그 다음 고객과의 마찰 문제,
내용물의 유무, 타 업체 컵 반환, 반환 소요 시간 등등으로 인한 고객과의 마찰이 분명히 일어날 건데 이런 모든 고객과의 마찰 문제 또한 일개 점주들한테 모든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상의 문제, 반환컵의 보관 시 장소나 오염 문제, 초파리, 바퀴벌레 등 벌레 꼬임, 각종 위생 및 미관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비용 문제, 수수료, 또 세금 등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도 또한 점주들에게 전부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 문제, 스티커 작업 시 일일이 컵을 저희가 또 다 만져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일일이 손으로 부착해야 되는 그럴 때 컵을 만져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저희 점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마칩시다. 아니면 저희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구호 한 감사하고요. 번 더 외치고.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형평성 없는 일회용컵 제도 시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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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너무 무섭다, 이제는. 대표님. 네. 안 갔습니까? 저희 보내드렸는데? 아, 이거 파일로 안 갔어요? 우리 직원 주는 거 같아요. 저희 보냈는데? 잠깐만요. 저희가. 네, 아까 카톡으로 좋고. 저희가. 다 이거 다 해. 네, 전부 다 이거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지금 저희가 그걸 다 우리가 전부들을 누가 일만을 끝내. 제가 전시시키고 나면. 거기는 이제 허락 안 되니까 저희가 뭘 할 거를 좀 알려주시면 하는데 아까 말씀 못 알려가지고 메가나 팝다가 뭐 이런 거 내야겠지만 오늘 매장 무기로 제가 지금 연관이 없어요.